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북미 정상회담 평화로 가는 길 KBS 뉴스 특보입니다.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8시 30분쯤 북미 정상의 첫 회동이 예상되는데요. 단독회담과 친교 만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세진 기자, 이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 첫날 일정을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국 정상은 오늘 밤 8시 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서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약 8개월 만인데요. 이번 만남은 단독회담과 친교 만찬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 10여 분 동안 환담을 한 후 곧바로 1대1 단독회담에 들어갑니다. 단독회담은 현재 20분으로 잡혔지만 논의 내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어지는 친교 만찬은 대략 1시간 반가량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양측에서 2명의 주요 인사가 함께하는 3+3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참석이 유력한 가운데 다른 참석 인사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별도로 이 베트남 주요 인사들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에 어제 밤늦게 우리 시각으로는 자정쯤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밤늦게 도착해서 여독이 풀리지 않은 만큼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현재까지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곳 시각으로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베트남 국가주석과 총리와의 회담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응우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확대 양자회담, 이어서 응우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와의 회담과 오찬 등이 있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핵 담판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만남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숙소인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첫 일정으로 이 하노이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는데요. 현재까지 취재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까지 이 특별한 일정 없이 협상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자, 허유진 기자, 현지 시간으로 아침 7시 30분을 넘은 시간인데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은 지금 이제 오전 7시 반이 넘어서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이한 상황은 보이지 않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 역시 알려진 게 없습니다. 오늘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8달 만의 재회를 앞두고 숙소에서 협상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김 위원장이 이곳 하노이에 도착한 데 이어 오늘 오전쯤 여기서 110km 떨어진 하이퐁 산업단지를 시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 오수용 당 부위원장 등 실무진만 조금 뒤 이곳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 입성한 만큼 호치민 묘역을 방문하지 않을까 예측이 많았는데요. 3월 1일과 2일 진행되는 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을 계기로 북미 회담 이후에 호치민 묘역 등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까지는 김 위원장이 대외 행보를 자제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이 어제도 일정을 최소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정을 최소화했는데요. 어제 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하고 나서 1차 정상회담 때처럼 깜짝 밤나들에 나서진 않을까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이곳 멜리아에서 여장을 풀고 곧바로 북측 실무진에게 그간 있었던 북미 실무 협상의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1시에 호텔에 도착한 뒤에 7시쯤 북한 대사관을 다녀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한 겁니다. 김 위원장이 대사관에서 숙소로 돌아오고 나서도 김명길 주 베트남 북한 대사와 김여정 제1부부장 등이 늦은 시각까지 호텔을 드나들며 일정과 협상 상황 등을 챙긴 것으로 보였는데요. 오늘도 김 위원장이 수행단 등과 함께 막판까지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멜리아 호텔에서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도착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실무 대표단의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이철호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 멜리아 호텔에서 미국과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인 북측 대표단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대내외 매체는 오늘 하노이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실무 대표단의 사업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특히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보장을 위해 실무 대표단으로부터 접촉 상황을 구체적으로 청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하기까지 이동 상황을 전하며 베트남 정부와 하노이 시민들의 뜨거운 환대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러면서 오늘과 내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도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어 김 위원장이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베트남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는 일정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현지 북한 대사관을 방문해 북한 어린이들과 찍은 기념사진도 공개하는 등 김 위원장의 외부 활동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하노이행 소식을 평양 출발 다음 날 바로 보도한 데 이어 하노이 도착 이후 상황도 다음 날 신속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최고 지도자의 외국 방문 소식을 도착 후 시차를 두고 짧게 보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는 세계 각국 취재진들도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국제 미디어 센터 연결합니다. 정하영 기자, 정상회담 이 첫날인데 그곳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저녁 이루어질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구체적 일정이 알려짐에 따라 이곳 미디어 센터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숱한 논쟁과 공방 끝에 해결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된 사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인데요. 북미 모두 협상 내용에 대한 공개를 극히 꺼려온 상황에서 이곳에 모인 각국의 기자들은 8개월여 만에 이루어질 오늘 회동이 어떤 방식으로 연출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국제미디어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도 이곳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막판까지 정상회담 합의문을 조율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요? 네, 그동안 이 북미 양측의 실무협상팀은 지난주부터 닷새 동안 의제를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談판을 이어왔는데요. 스티븐 비건과 김혁철 라인에서 진행되어온 이 실무 접촉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제는 본 회담을 앞두고 최종 조율 작업이 남았는데요. 이를 위해 오늘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비공개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앞서 들으신 것처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하노이에 도착한 뒤 실무협상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어젯밤 입국해서 하노이 숙소에 도착한 뒤에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 등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작전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오늘 폼페이오, 김영철 이 두 사람이 먼저 만나서 하노이 선언의 최종 문안을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찬에도 배석을 하는 만큼 오늘 만찬이 단순히 친교 행사에 그치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정화연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큰 진척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이 마무리되는 내일 저녁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로 회담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운 열차가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한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 독립에 앞장선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하고 열강 사이에서 남북 통일 정부를 열망했던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에서 첫 국무회의도 주재했습니다. 100년 전 우리는 강대국들의 각축 속에서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2차 북미 회담 이후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로 남북 경협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진 행보로 풀이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역사의 변방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우리를 당당하게 세우고 새로운 미래 병렬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궁극적으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 투자하고 경제 협력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 북미 두 지도자가 깊은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큰 진척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회담이 마무리되는 내일 저녁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로 이번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방문 여부와 그 시기도 검토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노이 현지 상황을 수시로 챙기며 조용한 중재에 집중한 문 대통령은 회담 이후 전면에 나서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번엔 일반 뉴스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5.18 폄훼 발언 등 논란이 됐던 당사자들이 얼마나 득표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투표 결과는 오늘 밤 7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창봉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2시 전당대회를 열어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어제까지 마무리된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에 오늘 현장에서 실시되는 당원 대의원 투표까지 합쳐 오후 7시쯤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은 대의원들을 상대로 막판 표몰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보수 통합을, 승리의 필수 조건은 대통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깃발 아래 자유우파를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과 김진태 의원은 각각 중도층 공략과 강성 보수 결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성과 겸손으로 국민의 마음, 말 없는 다수, 중도층의 표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론을 조작해서 치러진 대선이 무효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황 전 총리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 전 시장과 김 의원 중 누가 2위를 차지하느냐가 향후 한국당의 미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순례 의원, 문재인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사과까지 한 김준교 후보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래 비전보다는 5.18과 태블릿 PC 등 과거사 관련 논란이 화제가 됐던 이번 전당대회.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는 전당대회 기간 멀어진 중도층을 다시 끌어안아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4천여 명이 발표됐습니다. 세월호 관련 집회 등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자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최현정 기자입니다. 특별 사면 대상자는 모두 4,378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으로 대상자 대부분은 일반 민생사범입니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광우병 촛불 시위와 밀양 송전탑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사드 배치 관련 집회 등 7개 집회 관련 107명입니다.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 복권을 실시함으로써 또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과 중증질환자와 고령자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수용자 25명도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사면에는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 등은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광원도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면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에서도 화염병을 사용하는 등 과격 행동을 한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것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 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은 오는 28일자로 단행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어제 소폭 하락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두 지수 모두 외국인 팔자의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81포인트 상승한 2230.41에 코스닥은 1.37포인트 오른 748.4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택 착공 건수가 급감했다는 소식이 경기둔화 우려를 자극하면서 간밤 미국 증시 주요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수급 주체들의 손바뀜 속에서도 소폭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과 개인이 동반 순매수 중입니다. 업종별로도 상승 업종의 수가 조금 더 많은 가운데 주조 환원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운수장비 업종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이 밖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맞아 남북 철도주로 꼽히는 삼부토건 등 일부 대북 관련주가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7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들이 보드게임을 통해 대인관계를 맺고 일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보드게임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의 문을 연 보드게임방입니다. 운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들. 손님들에게 게임 내용을 설명해주고 인원이 부족하면 함께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보드게임방 주인 김호토 씨입니다. 과거 회사를 다니다 우울증으로 퇴사했는데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다시 일하는 기회를 주고 싶어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楽しんでもらうこと、楽しませること、それが実は働くっていう言葉の本質だと思うんです。 이 여성은 대학 시절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로 대인 기피 증세를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보드게임방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방식을 설명해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등 하루 20명이 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人と話すのが楽しくなったりしてて、働くっていうことに対するイメージも少し変わ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ね.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사회로 나오게 하려는 보드게임방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바문화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많은 젊은이들이 바텐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칵테일 만드는 바텐더를 뽑는 대회도 한창인데요. 심사위원들은 전국에서 선발된 50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 10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바텐더들은 젊은이들의 건전한 음주 문화를 추구합니다. We are talking about culture of cocktails and we provide right consumption. Not drink a lot, but drink good, drink right cocktails in a good bars. 막심은 고유의 칵테일을 개발해 최종 결선에 오른 후보입니다. Ukrainian cocktail culture in a good time, because cocktail culture in Ukraine is very on the high level. 여성 바텐더도 인기입니다. 바리스타로 일하던 이 여성도 최근 바텐더가 됐는데요. 대회 우승자들은 상품으로 위스키의 나라인 스코틀랜드 여행을 가게 됩니다. 흰 눈과 얼음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차가운 남극에서 세계 각국의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얼음을 찾는 건데요. 노르웨이도 최근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이 대륙 깊숙한 곳에 무려 150만 년 전의 얼음이 있습니다. 지표면으로부터 3km 아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관건은 이 얼음을 시추하기 가장 좋은 곳을 찾는 겁니다. 노르웨이 과학자들은 퀸 모들랜드 지역에 위치한 자국의 트롤 기지를 기점으로 남극 대륙을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The project was looking on the potential site to find the oldest ice on Earth. 이상적인 시추 지점을 발견하더라도 시추하는 데만 4년 정도 걸리는데요. The ice can tell us the relation between the Earth's surface temperature and the natural concentration of greenhouse gases, which is what we want to understand. 이 얼음으로 현재까지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미래의 지구에 일어날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신장 마나스현에 위치한 습지 공원에서 큰 고니 700여 마리가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큰 고니의 우아한 자태와 설경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경치가 펼쳐집니다. 순백의 큰 고니들은 눈 위에서 유유자적한 모습입니다. 올해는 사상 최고로 많은 큰 고니 750여 마리가 마나스 습지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这也是呢，从2010年湿地保护以来，大天鹅数量最多的一年。 신장 마나스 습지 공원은 신장에서 두 번째로 큰 습지입니다. 지난 수년간 조성 사업을 통해 습지 면적을 2배 넘게 늘렸는데요. 늘어난 면적만큼 먹이도 늘어 큰 고니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온이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져 습지의 95%가 꽁꽁 얼자 관리인들이 큰 고니 먹이 확보를 위해 얼음 깨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큰 고니들의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위해 400kg이 넘는 음식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지역의 테러리스트 캠프를 48년 만에 전격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자폭 테러에 대한 응징이었는데요. 김영덕 특파원이 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형 카슈미르의 테러리스트 캠프를 공습했다고 비자이 고칼레 인도 외교 차관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습으로 테러리스트 집단 좌이시의 무함마드의 훈련 캠프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공군이 1971년 이후 48년 만에 파키스탄을 공습한 것입니다. That the Jaish-e-Mohammed was attempting other suicide terror attacks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and the Fidaiyin jihadis were being trained for this purpose. 인도 공군 전투기 12대가 공습에 나섰으며 캠프 내 무장병력 200~300명이 사망했다고 인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에 대해 인도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파키스탄 공군이 대응 출격해 인도 공군이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격받은 건물도 사상자도 없다며 피해 지역 사진을 공개하고 인도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지난 14일 자폭 테러 이후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긴장이 고조돼 왔지만 전면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군부대 인근 지역의 상권 보호를 위해서 병사의 평일 외출이 허용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접경지의 표적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김나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저녁 읍내의 음식점이 군복 입은 병사들로 북적입니다. 이달부터 한 달에 2번, 오후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병사들의 외출이 허용된 덕분입니다. 평일 외출이 풀림으로 해서 가게 영업에 다소 도움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1~2주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한 5%에서 10%? 비슷한 시각 근처의 PC방입니다. 평일에는 한가했던 PC방이 병사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반면 울상인 곳도 있습니다. 주말 병사들의 외출 외박 가능 지역이 인근 도회지로 확대되면서 부대 인근 숙박업소를 찾던 병사들의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숙박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평상시 외출이 되다 보니까 장병들이 이동 시 겪는 불편함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대와 외부를 오가는 버스는 적고 택시를 타자니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주변에 좀 정류장도 만만치 않고 그거 기다릴 바에는 빨리 나오는 게 나와서 다 4명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역 상권의 희비가 교차하면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도 고민입니다. 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쉼터 등을 조성한다지만 하나같이 계획 단계여서 지역과 군부대의 상생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나래입니다. 서울 지역 초중고 가운데 100여 개 학교가 친일파가 만든 교과를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있는 비석입니다. 교과를 새겨놨습니다. 먼동이 트니 온늘이 화나도다로 시작하는 가사가 우길승천기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 친일파인 학교 설립자를 칭송하는 구절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과에 대해서 상수를 가진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누가 일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그렇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교과를 조사해보니 110곳이 넘는 학교가 친일파가 작사 또는 작곡한 교과를 그대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친일파 분께서 쓰신 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학교들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친일파가 만든 교과를 부르는 초중고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200곳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술국치를 지지해 일제의 자귀를 받은 민영이나 일제의 징병을 지지한 김성수 등 친일파의 동상과 기념물도 서울 안에만 7개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교훈, 교기, 교목, 기념비, 기념식수, 표지석 등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이를 위해 엄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제에 맞서 3.1 만세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육 현장에 남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를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내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해 쌓이면서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지역, 전북은 오늘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내일은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하노이 날씨 잠깐 살펴볼까요? 오늘 현재 하노이에는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하노이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우리나라 6월 중순의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2도, 청주가 12도, 대전 10도, 광주 13도, 포항과 울산은 12도, 부산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상과 남해상, 서해상에서는 물결이 잔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밤 8시 반쯤 북미 두 정상이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뉴스특보를 통해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